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 29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과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운영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은 각 정당이 제출한 선거비용과 부담비용 청구 내역에 대해 정밀한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오는 5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상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은 주요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언론사 등의 배너 게시와 댓글 입력창 자정 문구 표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통상 거래 가격은 중앙당과 예비후보자 등에게 안내했으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등 각종 자료에 수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강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지난 3월 2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과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정의당 이윤주 원내수석부 대표, 국민의당 구형모 최고위원이 참석했습니다. MBC, KBS1, SBS, 국회방송, KTV 국민방송, WBC 복지TV, 네이버TV 등에서 동시 생중계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간 정책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 11일까지 월 1회씩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인데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앞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선거운동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 비용을 보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이 청구한 선거 비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 보전 실사반을 운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운영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은 정밀한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한 선거비용 규제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마련했는데요. 실사 대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시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과 그 외 부담비용 청구 내역입니다. 5개 반 17명으로 구성된 실사반은 5월 18일까지 운영되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의 선거비용과 부담비용 청구 내역을 실사합니다. 실사반의 주요 임무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내역 서면 심사, 공제 내역과 보전 제한 내역 심사, 정당별 보전 금액 및 부담 비용 산정, 선거비용 보전 청구 항목 비교 분석 등 자료 분석 및 거래 의심업체 현황 작성 통지, 금융 거래 자료 제출 요구 심의, 회신 결과 분석 등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은 3월 29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 조사해 선거일로 70일인 5월 18일까지 보전 비용을 지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 선거비용 청구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허위 사실, 비방 게시물을 제어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상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까지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은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사이버상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댓글로 유권자 스스로 깨끗한 사이버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언론사, 지역 언론사, 시도별 커뮤니티 등의 위법 게시물 신고 안내 배너 게시와 댓글 입력창 자정 문구 표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신고 사이트의 접근성 강화와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초기 화면과 선거 특집 페이지에 허위사실, 비방 게시물 신고 안내 배너를 게시합니다. 또 사이버상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댓글 게시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사나 게시물 댓글 입력창에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선거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출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보전할 때 통상 거래 가격과 비교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비싼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통상 거래 가격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합니다. 다만 후보자의 청구 금액이 통상 거래 가격과 비교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비싼 경우는 그 초과하는 과액을 보전하지 않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통상 거래 가격을 결정하고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산정 기준을 보면 먼저 거리 게시용 현수막 이동 게시비는 14만 8,510원, 연설 대담 차량 기사 인부임은 19만 297원 등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했으며 연설 대담 차량 로고송 저작 재산권료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명함 제작비, 선거벽보 등 인쇄물 인쇄료는 공표된 인쇄요금 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등 전문 가격 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 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 금액을 평균한 가격,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통상 거래 가격에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했는데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통상 거래 가격은 간판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외벽 게시용 간판 현수막의 설치 철거 장비 임차료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어깨띠, 위옷, 모자, 마스크, 장갑, 신문 광고 등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결정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통상 거래 가격은 중앙당과 예비후보자 등에게 안내했으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서도 수록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매년 유권자의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11회 강연 콘테스트가 열리는데 오는 4월 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11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 콘테스트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동영상 심사인 예선은 4월 13일과 14일에 열리고 본선은 4월 23일, 결선은 5월 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1회 강연 콘테스트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은 선거 정치 참여의 중요성, 생활 속 정치 참여, 주권, 민주주의 등의 내용을 강의, 연극, 춤, 노래, 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강연 콘테스트 신청 기간은 4월 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선거연수원은 제11회 강연 콘테스트가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선거공략집입니다. 오늘은 거주 불명 등록자 투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자치의 출발점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요.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이지만 노숙인과 같이 거주지가 불문명한 사람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거주불명 등록제는 무단 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선거권이나 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 4월 신설된 제도로 거주 사실이 불문명한 사람은 이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민등록 말소자의 행정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등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도 기본권인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주 불명 등록자도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거소투표나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사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별도의 신고 후에 거소투표를 할 수 있고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주민등록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주 불명 등록자는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거주 불명 등록자는 본인의 행정상 관리 주소지인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선거일 투표소를 알 수 있는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모르겠다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야겠죠. 거주 불명 등록자가 투표를 할 때에도 반드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신분증명서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말하며 그 밖에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이들 기관이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폭넓게 선거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 잘 아셨나요?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은 투표로 시작됩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권자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꼭 투표해야겠죠? 지금까지 선거공략 집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는 4월 8일까지 제15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15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는 5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12주 동안 선거와 정치에 관한 필수 과정과 경제, 사회, 인문 등의 교양 과정으로 운영되는데요. 선거와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4월 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는 5월 31일까지 2022년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 강연을 진행합니다. 2022년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 강연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강연 전문 강사가 유권자를 찾아가는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주권의 의미와 가치, 선거 참여의 중요성, 선거 절차 및 방법 등 선거제도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 강연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법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는 정당과 후보자, 회계 책임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청구, 선거비용 보전 제한, 유예 및 보전비용 반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의 구분, 보전 대상 선거비용과 미보전 대상 선거비용, 정당,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작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작성 프로그램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기 위해 제작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덕동에서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탁현실입니다. 디저트 공방은 보통 창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반 부모님 선물이나 상견례 선물 등을 요즘에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구입을 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에요. 한국식 디저트라 하면은 한과나 떡 종류, 일본식 디저트는 이제 화과자, 양갱 그런 종류들을 많이 찾으시고, 그다음에 유럽 디저트는 아무래도 케이크 쪽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지금 제가 운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 자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떡을 많이 좋아하고요. 케이크나 그다음 구운 과자류 그런 걸 많이 먹습니다. 저희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보통 이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돈 주고 사 먹지 이걸 왜 만드냐 이런 분들은 안 오시고, 대부분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또 선물하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들 많이 힘드시고, 어떻게 보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걸 배우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2022년도에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이 힘드니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모든 게 더 활성화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6월 1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우리 모두 투표를 적극 참여해서 이 골목상권 소상공인 모두 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